보건부 사이트를 다 뒤져도 활성 사례를 찾을 수가 없네요. 아, 이런 걸 왜 이렇게 감춰두고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8월 1일 토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 마련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역시 변함없는 코로나 브리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카트만두의 가난한 길, 이러한 제목으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비드 19 플라스틱 전염병,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일 토요일날 총 누적 확진자, 누적이 아니라 신규 확진자 31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는 2만 명이 넘었네요. 2만 86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트만두 밸리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활성 사례를 제가 보건부 사이트 다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못 찾았어요. 어제 전해드린 데이터가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전날에도 똑같아요. 왜 이걸 국가에서 이거 관리를 못하나 몰라요. 3일 동안 어떻게 활성 사례가 똑같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활성 사례를 전해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카트만두 밸리 신규 확진자는 6명 발생했어요. 6명 발생했는데 카트만두 디스트릭트에서 5명, 그리고 박타푸르 디스트릭트에서 1명, 그래서 6명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인원은 577명이 됐고요. 활성 사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부를 다 뒤져봤는데 3일 동안 숫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얘들이 지금 관리를 안 하는구나 하고 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망자는 변함없이 56명입니다. 56명이고요. 완치자는 93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되려 지금 회복률이 줄었어요. 회복률이 그래서 72.1%로 줄은 상태입니다. 집중치료인은 22명 늘어서 5,338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역소 인원 578명 줄었네요. 578명 줄어서 10이 아니라 11,533명. 검역소가 좀만 노력하면 10,000명 밑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고 PCR 테스트는 다시 그 10,000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7,074건 실행해서 누적 건수 38만 2,490건. 그래도 많아진 거예요. 어저께 10,000건도 하고 오늘 그 8월 1일 첫째 날은 7,000건 하고. 네, PCR 테스트 이렇습니다. 지금 계속 지역별로 늘어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죠. 지금 그 카트만두가 좀 그 핫스팟으로 떠올랐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빌건지도 지금 계속 그 확진자가 들어갔고 지역별 그 폐쇄에 들어갔고요. 비런너걸 폐쇄에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좀 지역 정부들이 알아서 지금 폐쇄를 하는데, 그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지금 색깔이 빨간 지역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감염자 누계가 500명이 넘어 있죠. 그리고 그 활성 사례도 지금 200명이 넘어 있는데 지금 카트만두는 지금 럭다운을 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에 밀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전해드렸다시피 그 이너프 이즈 이너프 하는 그 청년 시위자들이 지금 단식 시위를 아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정부 측에서는 대응이 없습니다. 그냥 야당 지도자들만 지금 단식 시위 현장에 계속 지지 방문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네, 네팔 전체 상황하고 그리고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7월 22일부터 실행이 된 럭다운 해제 기간입니다. 럭다운이 해제돼서 지금 차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죠. 택시, 버스 50% 인상된 요금으로 절반의 인원만 탄다고 하지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저께 제가 카트만두 스케치 영상 담으러 제가 시내에 나갔다 왔거든요. 토요일이었지만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 버스들이나 뭐 툭툭이 다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뭐 인터뷰도 하고 해봤더니 굉장히 아직도 럭다운이 풀리긴 했지만 아직도 살기 어렵다, 사람들이 다니질 않는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렵다는 소식. 네, 그렇게 하고요.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 말하자면 야간 12시간까지는 12시간 동안은 카트만두 밸리로 승용차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구급 차량이라든지 그 물자 운반 차량만 들어올 수 있고, 카트만두 계곡에는 야간에는 승용차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막고 있고요. 그리고 오전 7시부터 그 시작되는 그 말하자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에는 지금 현재 PCR 테스트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는 줄이 지금 엄청 많이 늘어서서 지금 카트만두로 들어오려고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네팔 석유회사에서 그 휘발유 가격을 올렸습니다. 지금 토요일 정오에 올랐네요. 리터당 2루피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루피씩 올라서 등유하고 디젤유는 90루피가 됐고요. 휘발유 가격은 104루피가 됐습니다. 네, 갑자기 올렸네요. 그러나 LP가스하고 그리고 비행기 항공연료는 오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한국에 비해서 네팔이 기름값은 싸죠. 기름값은 뭐 90루피, 104루피면은 등유 가격은 904원 하는 거고요. 휘발유는 104원, 그러니까 1040원 하는 거네요. 한국보다 많이 싸죠. 네, 토요일이라 좀 소식이 많이 없습니다. 네팔 현황하고 단신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트만두의 가난한 길. 네, 길이 가난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리 바잘에 있는 사무실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사마쿠 씨, 솜 라나 씨는 수년 동안 출퇴근을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로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있고요. 움푹 패인 곳이 흙탕물로 가득 차 있어 4륜차, 2륜차, 보행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합니다. 열악한 도로 상태와 관리되지 않는 배수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고단하다고 하네요. 매년 몬순이 시작되면 벨리의 많은 도로가 진흙탕으로 변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는 도로가 황토 먼지가 풀풀 날린다고 합니다. 짜벨 주체파티는 비가 올 때마다 배수 장치가 막히고 그래서 지역이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직면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관계 당국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답니다. 카트만두의 모든 강변도로는 모두 다 무릎 깊이의 진흙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 상점을 닫아야 했지만 이제는 진흙투성이 길 때문에 가게에 손님이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카트만두 도로관리부서에서는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럭다운 기간 동안을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럭다운 동안에 싱하더르바르, 러트나팍, 드레프레솔, 테쿠, 마라즈건지, 발루아타, 바버마할, 뉴바네솔 같은 VIP 지역의 도로 구간 12km만 포장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도로관리부서 대변인에 따르면 럭다운 기간 중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도로를 개보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차가 다니지 않았던 럭다운 기간에도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회계년도에 도로 개보수를 위해 5천만 루피의 예산을 할당했지만 럭다운으로 인해 단 200만 루피만 지출됐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 200만 루피의 개보수가 이루어진 곳은 총리 관저 주변, 정부 청사 주변, 국회의사당 주변 등 일명 VIP 지역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몬순 때마다 고통받는 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뒷전에 밀려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로에도 가난함의 냄새가 묻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존재하는 사람들이 결코 국민들을 위해 일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사에 나오듯이 포장을 하긴 했는데 딱 그 높은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지역 말고 항상 홍수 때가 되면은, 몬순 때가 되면은 잠기는 지역은 포장을 안 했다는 거죠. 배수 시스템을 손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올해도 몬순으로 인해 진흙탕 길이 되고, 그리고 도로가 물에 잠기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도로 이 관리부서에서 그 럭다운 때 호언장담을 했어요. 지금 차가 안 다니니까 도로 보수 많이 하겠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도로 보수 잘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렇게 VIP 에어리아만 했고 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안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좀 꼬집는 카트만두의 가난한 길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제목은 코비드-19 플라스틱 전염병. 네, 플라스틱 전염병이라는 제목이 달아서 제가 좀 눈여겨봤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자연들은 휴식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공기는 맑아졌고 트레킹 코스들은 사람이 물러나자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 배출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네팔의 그 이면에는 어두운 측면이 있습니다. 코비드-19 위기는 플라스틱 전염병을 일으켜 네팔을 포함한 전 세계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10년간의 운동 성과를 후퇴시켰습니다. 일회용 가운과 같은 개인 보호장구 PPE는 폴리에스테르 또는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집니다. 수술용 마스크와 N95 마스크는 부직포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만들어지고요. 또한 안면 보호대는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비닐 클로라이드로 만들어집니다. 역시 작업복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들 대부분은 일회용 플라스틱입니다. 네팔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플라스틱 폐기물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럭다운 시 빈곤층에 구호하는 구호품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구호품 포장을 위한 폴리에틸렌 백과 얇은 일회용 플라스틱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의료 목적과 구호에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도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다른 대체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새로운 문제는 이러한 안면 마스크라든지 이러한 일회용품의 부적절한 폐기입니다. 이들은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져 재활용과 재사용이 훨씬 어려워서 일반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나쁜 경우입니다.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수로가 막히는 바람에 일어나는 침수도 있습니다. 낮은 지역은 폐기물이 배출구와 배수구를 막기 때문에 매년 침수가 반복됩니다. 카트만두 계곡에서는 매일 100만 개가 넘는 비닐봉지가 사용되어 벌어지고 도시 쓰레기의 16%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매일 네팔에서 발생하는 204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중 131톤이 거리나 하수구, 강에 버려지고 일부만 매립지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네팔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금지를 반복적으로 시도했었습니다. 2008년에 도입한
플라스틱 금지 조처는 실패했고 2011년에 도입된 비닐봉지 규제 및 제어 지침은 플라스틱 사용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14일 비닐 플라스틱에 대한 금지령이 발표되었지만 10여일 후 이어진 대지진으로 인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치투한 바라프루 일부 지역에서는 킬로그램당 9루피로 각 가정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구매해서 플라스틱 재활용 회사에 보내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또한 유기 폐기물을 바이오가스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수구와 하천에 플라스틱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치투안 국립공원을 낀 나라야니 강을 따라 서식하는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세계적 운동이 카트만두 일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리에틸렌 비닐백은 쇼핑몰, 식당, 그리고 호텔에서 재사용 가능한 종이 가방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빨대와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식당들이 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기반의 PPE는 코비드-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보건요원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이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되면 다른 대체품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코로나보다도 무서운 게 플라스틱 전염병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형 마트에서는 비닐백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밭바튼이나 아니면은 뭐 빅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비닐백을 나눠주지 않는 대신에 천으로 된 쇼핑백을 팔아요. 하나에 50루피씩 팝니다. 50루피씩 팔고 나중에 손님이 다시 그거를 가져오면 50루피를 내줍니다. 말하자면은 그 보증금식으로 하는 건데 거의 뭐 그냥 그 비닐백이 나가면은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비닐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네팔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포장도 종이 포장, 말하자면 신문지 풀로 붙여서 만들고요. 황토색 종이 있죠. 그걸로 만들고요. 지금 종이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못하는 거는 음식물을 싸는 거. 음식물 싸는 것 같은 거는 국물이 흐르고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로 하려면 아마 기술 개발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종이로 된 게 뭐 썩는 플라스틱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되는데 네팔은 아직 거기까지는 수준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음식 포장에는 아직 못하고 음식을 포장하고 가져가는 백 있죠. 백 같은 거는 지금 종이백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마스크, 그다음에 안면 보호구, 그리고 PPE 장비 이런 거 다 쓰고 버리잖아요. 그거 지금 또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8월 1일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시작된 것과 같이 네팔은 2만 명을 돌파해서 이제 2만 명대에서 계속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좀 이 활성화된 사례가 좀 보건부에서 쉽게 좀 보여주면 좋은데 꼭꼭 감춰놔갖고 제가 매일매일 보는데도 매일매일 보니까 이제 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겠지만은 하여튼 지금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네팔 정부에서. 내일은 좀 더 좀 좋은 소식을 갖고 찾아뵈야 되겠는데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해서 방송을 올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별로 바쁘지가 않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고 하는 일도 많지 않아서 그래서 아직은 무리 없이 잘 진행하고 있고요. 자TV 네팔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계속 제일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도 아주 많이 환영합니다. 저는 또 내일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